국민 70% 이상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내년에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서 의료비를 낮추겠다며 도입한 문재인 케어의 풍선 효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건보료도 오르고 또 실손보험료까지 인상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이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희슬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 이전에 문재인 케어에 대한 풍선 효과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서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비를 낮추겠다. 이게 골자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병원에 가서 진료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진료를 받으면 이 상당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문재인 케어는 그동안 건강보험 혜택 밖에 있던 진료 항목들, 즉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으로 전환해서 이 국민들의 의료비 걱정을 덜어주겠다 이렇게 시행한 정책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국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러니까 민간 보험사들도 실손 보험금을 덜 내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손해율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늘리면 이 상대적으로 실손보험 청구가 줄어들어야 맞는데 오히려 급증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비용 수가가 천차만별인 이 비급여 과잉 진료가 횡행하고 이 환자 입장에서는 과다 치료를 받는 식으로 의료 행태가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비급여 항목이었던 MRI나 이 초음파 검사 등으로 돈을 벌어왔던 병원 입장에서는 이 건강보험 보장성이 늘면 이 상대적으로 수익이 줄기 때문에 이 환자에게 크게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급여 진료를 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비급여 진료 이용량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보험사들이 지급한 백내장 보험금은 2016년에 비해 3배 넘게 늘었고 이 초음파 검사는 2014년에 비해서 무려 51배나 급증했습니다. 갑자기 아픈 사람이 늘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가파른 오름세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정부에서 그리고 협의체에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 효과 연구 용역을 실시해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결과 0%대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정책적인 효과가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정부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이 문재인 케어에 따른 반사익 효과를 산출했는데요. 이 결과를 보면요. 문케어 시행 이후 올 9월까지 나타난 감소 효과는 6.86%였지만 이 지난해 9월 1차 반사익을 산출한 이후에 이후에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만의 이 지급 감소 효과를 보면은 0.6%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문케어로 인한 반사익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 KDI의 연구 결과를 이 복지부가 9월경에 받아들였는데 이 4개월간 공개를 꺼린 이유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부로서는 매년 건강보험료를 3% 이상 인상하면서 이 문케어에 국민 혈세를 쏟아부었음에도 이 정책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아주 뼈아픈 결과입니다. 하다 보니까 거의 지금은 사실상 자율적으로 이제 민간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건데 네. 글쎄요, 언론 보도 보면 20%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업계에서는 그렇게 요구한다 하던데 네. 어쨌거나 크게 인상될 요인은 생기긴 생긴 거네요. 네, 일단 실손보험을 파는 보험사들의 이제 기대인 거고요. 정부는 0.6%대의 반사익 산출 결과를 일단 부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내년 실손보험료 조정에는 하지만 이 반사익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차 반사익 결과인 6.15%만큼 이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라고 권고했던 정부가 이 내년 보험료 인상에는 개입을 하지 않기로 한 건데요. 이 보험료 인하분이 빠졌다라는 의미로 인상폭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보험사들은 문케어 풍선 효과로 이 실손보험 청구가 늘면서 손해율이 취소됐고 올해 1조 3천억 원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까지 치솟았는데요. 이 보험금 100원을 받아서 보험료로 130원을 지출하고 있다는 의미로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인 겁니다. 네, 때문에 아예 실손보험을 팔지 않기로 하는 보험사들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업계는 이런 손해율을 감안해서 이 내년 실손보험료를 20%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는 있습니다.
이 금융당국에서 하지만 사업비를 절감하라 이렇게 우선적으로 선행하라고 하면서 이 보험료 대폭 인상을 사실상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자릿수 인상이 현실화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참 이런 과정에서 과도한 의료 행위에 대해서도 좀 지적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면 일괄적으로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할인이나 할증 상품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검토는 계속 돼 왔었는데 네. 실제로 관련한 상품이 내년에 나온다면서요? 네, 금융위원회가 일단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인데요. 금융당국은 자동차 보험료처럼 실손보험에도 의료 이용량이 많을수록 보험료를 올리는 할증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실손보험을 믿고서 의료 쇼핑에 나서는 분들 좀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이런 할증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올해부터 과거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10% 할인받고 있는 이 할인 제도는 있는 반면 기존의 과다 청구자에게 보험료를 더 물리는 할증제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증제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해서 이 도입되기까지 진통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보험료 인상 때문에 병원 가기를 꺼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기 치료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 때문에 할증이 적용되더라도 이 4대 중증 질환이나 이 출산과 같은 중요 진료 항목을 할증에서 제외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고령자나 질환자 같은 이 의료 필수 이용자의 차등 체계를 달리 적용해서 이 세심한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희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